안녕하십니까, 건축클리닉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외부 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정화조 설치하는 건이나 외부의 배관, 내부 배관이 아닌 외부 배관, 그 다음에 배관의 굵기나 맨홀 위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집의 구조를 대충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에는 배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방이 있다고 치고, 자, 화장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배관을 대부분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박의 방식대로 작업을 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뭐 정화조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주방으로 이 정화조 있는 배관까지 가기 위해서 뭐 주방 배관이 이렇게 오고 뭐 화장실에 있는 배관들이 이 집 안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주방 안쪽에서 밖으로 직접 나와서 맨홀을 하나 설치하고 화장실에서도 배관을 밖으로 직접 빼란 얘기예요. 그리고 맨홀을 하나 설치해주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뭐 통해서 오던 정화조로 가던, 그죠?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실내 바닥으로 배관이 지나간 상태에서 이 배관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볼 수가 없어요. 나중이라고. 그잖아요. 만약에 구배가 바닥에 있는 배관이 가라앉았다든지 깨졌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방바닥을 전부 뜯어서 배관을 손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관을 밖으로 무조건 다 밖으로 빼요. 무조건 밖으로 다 빼고 뭐 해가지고 뭐 여기 뭐 안방 화장실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뭐 거실 화장실 있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다 빼놓고 밖에서 이은다고 치면은 어떤 보수하는 이런 작업들이 얼마든지 가능은 하잖아요. 안에를 뜯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볼게요. 자, 건물이 이렇게 올라 앉아 있고 배관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 뭐 땅에다 묻어서 여기에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터파기 공사를 해서 정화조라는 것을 여기다 묻죠. 포크레인을 통해서. 그러는 과정에서 배관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정화조를 묻는 과정에서 분명히 포크레인으로 이 부분을 다 터파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터파기가 끝나고 나서 정화조를 내려놓을 때 보면, 자, 이 부분을 너무 많이 팠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만큼을 채워야만이 정화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배관들도 많이 파고, 이 부분은 뭐예요? 부토예요, 부토. 자, 여기까지 전부 다 부토입니다. 자, 이 부토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집니다. 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포크레인으로 파놓은 상태에서 아주 넉넉하게 파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땅을 파든지 단단하게 다져있는 빵들을 다 파놓은 상태에서 배관을 하고 정화조를 하다 묻으면 이분들이 배관의 그 근처에 있는 텅 빈 부분을 무엇으로 채우냐면 흙으로 채워요. 흙으로. 왜 흙으로 채웁니까? 퍼낸 자리에서 나온 것이 전부 흙이잖아요. 그러면 비어있는 부분을 전부 흙으로 채울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 채운 이 흙은 부토입니다. 부토. 이 부토는 물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가라앉아 가면서 압축이 됩니다. 가라앉아 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도 가라앉을 것이고 정화조도 가라앉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정화조도 가라앉고 배관도 가라앉았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관은 휘어지든지 빠지든지, 그죠? 빠지든지 정화조도 나중에 옆으로 기울어 버리든지 당연하잖아요. 100%에 100%.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저처럼 하면 돼요. 자, 생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위치 올라앉는 자리를 배관을 먼저 합니다. 배관 바로 밑부분들을 뭐로 채우냐면 자갈로 채워주세요. 자갈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갈로 채워. 폐자갈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회사 가면 폐자갈도 많이 나오니까 자갈로 다 채워놓고 그리고 흙으로 메꾸세요. 안 가라앉아요. 그죠? 부토 위에 가라앉지 않는 흙이 아닌 자갈을 채워놓고 폐자갈 같은 거 넣고 위에다가 흙을 채워라 이거예요. 정화조 안 가라앉아요. 배관 안 가라앉아요. 그러면 배관에다가 수평을 봐서 뭐 물구배를 빤듯하게 주기, 뭐 물이 잘 내려가게 구배를 주기 위해서 수평제를 보고 레이저를 갖다 비치고 하면 뭐 하냐는 얘기죠. 그게 결론적으로 부토에다 갖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경험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야 나 포크레인 갖다가 내일 배관 작업할 거야. 정화조 묻을 거야. 아니 하지 말아야죠. 자, 그 다음에 정화조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외부 배관에서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에 이제 여기에다 뭐 방이라고 치고 다용도실 있고 주방 있고 뭐 이제 이쪽에 화장실 있고 여기 뭐 여기다 또 안방 화장실 있다고. 그러면 이제 집은 이제 대부분 공사하는 건물 짓는 데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2로 다 있고 요거 다 있어 가지고 예? 이렇게 익혀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군데로만 딸랑 나와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엄청 위험한 짓거리예요.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처음 서두에서 설명드렸지만 밖으로 직접 빼세요. 여기도 직접 빼시고 화장실도 직접 빼시고 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화조 배관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만 있고 그죠? 하수 배관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꺾어지는 부분에다가 이쪽으로 꺾어질 거잖아요. 꺾어지는 부분에다 맨홀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홀을 설치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하수도도 맨홀 설치하고 그죠? 여기도 나와서 맨홀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꺾어서 여기도 될 수 있으면 넣어주면 좋겠죠. 왜냐면 기계 청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왜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일직선으로 집어넣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게끔만 해주면 집에 있는 사람들도 청소할 수 있어요. 꼭 설비업체나 하수구 뚫는 분들은 부르지 않아도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엘보가 한 번 있는 거 정도는 뭐 그냥 건너가서 되기도 하지만 있으면 좋겠지 좀. 정 안 되면 여기다 소재구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소재구 그죠? 소재구를 만들든 맨홀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맨홀을 통해서 가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런 구조를 해놔버리면 이 안에는 설비 배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밖에서 작업을 하면 돼요. 그잖아요. 안에서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빼자 이거. 그 대신에 이런 정화조 배관 같은 경우는 굳이 밖에 그다음 소재구만 만들고 그냥 와서 T자 연결해서 그냥 쭉 와서 그냥 와도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재량으로 맡기지만 그 대신에 이렇게 오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정화조에서 아니 변기배관에서 안방을 거쳐서 밖으로 직접 내 안에다 매립하는 이런 작업들은 절대 하지 말자 이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기 집을 짓는 과정에서 내가 상식을 알고 있으면 만약에 이 설비하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한 대로 작업을 안 하면 제지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작업 할 것 같으면 당신 우리 집에서 일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많이 알아두고 내 집을 질 때 이런 방식으로 해줬으면 하고 얘기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수배관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정화조배관은 그 소재고를 설치를 한 상태에서 다 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소재고 가지고 청소 얼마든지 됩니다. 기름기나 머리카락 같은 것들은 이 맨홀을 통해서 청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지만, 변기배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뭐 기름이 들어갈 일도 없고, 뭐 스케일링이 끼거나 그런 경우도 거의 없어요. 물티슈 같은 것만 조심해주면 휴지는 다 놓고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배관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다음 배관 굵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방이 있어요. 주방에서 배관이 나가고 맨홀을 통해서 정화조 쪽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생각에 주방에서 나가는 배관이 밑자리면은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걸 한 100mm짜리로 꽂았으면 좋겠다. 하수가 안 막힌다니까? 어떤 사람은 200mm가 나서 크니까 안 막힐 거 아니야. 그죠? 크니까. 크면 안 막힐 거 아니야. 그죠? 제가 다른 부분이 저 같으면 50mm로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자, 싱크대에서 물을 버렸어요. 거기에 25mm 호스가 이렇게 내려와요. 25mm. 싱크대 호스. 자, 이것이 25에서 물이 내려왔을 때 여기다가 한 20리터의 물을 내렸다고 합시다. 20리터의 물을 순간적으로 확 내렸을 때, 자, 20mm 호스가 이렇게 쭉 정화조까지 왔다고 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으면 한 번에 맨홀까지 거의 다 와요. 그죠? 기름 찌꺼기 물이 맨홀까지 온다 이거예요. 맨홀까지. 맨홀 여기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다가 100mm 배관으로 이렇게 크게 넣었다고 한번 쳐봐봐요. 100mm 배관으로. 그러면 기름기 있는 부분 것들이 물들이 가다가 아마 이 근처에 서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죠? 못 가고 가다가 멈춰요. 바깥 배관이 됐던 어떤 배관이 됐든 뺑뺑뺑 둘러서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를 물구배를 줄 수가 없어요. 물구배를 주다 보면 이게 이렇게 막 다 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거의 수평에서 조금밖에 들어주죠. 뭐. 예? 1m에 1cm나 2cm나 이런 식으로 들어줘요. 그러다 보면 가는 배관이 멀리 가니까 기름이 어디서 굳냐면 밖에서 식은 상태에서, 따뜻한 물이 식은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싱크대 쓴 물이 맨홀까지 가주는 게 낫잖아요. 가다가 멈추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 시청 같은 데서, 아니 큰 공사가 큰 관들을 묻는 과정들을 보면은 굵은 배관이 와가지고 어떤 정화조나 맨홀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물들을 시 관로에서 쭉 나갈 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큰 관로까지 오는 것들은 아주 작은 관으로 와요. 이유가 한 번 썼을 때 큰 관로까지 한 번에 오게 하기 위해서 작은 관을 쓴다는 거죠. 이게 제 생각에는 주방 배관 같은 경우에 굳이 100mm 배관을 쓰는 것보다는 50mm 배관을 써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자,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파트 배관 같은 경우도 주방 배관이 전부 50mm로 되어 있어요. 50mm 이하로. 그래서 그것도 이 비트라고 하는 부분을 그 주방에서 그 낙차가 건물에서, 야, 주방이 여기 있으면 이 주배관 쪽에서 내려치는 그 수직 배관이 있는 곳까지가 이 구간이 상당히 짧아요. 예를 들어 주방이 여기 있는 데다 두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비트를 만들고 이쪽에서 낙차를 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 그래요. 짧은 쪽으로 수평 구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수직 구간을 긴 쪽으로 짧게 해줘. 수직 구간까지 가는 거리를 짧게.
그러다 보면 여기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수평부가 나가는 것들은 맨홀까지 가는 것들은 최대한 짧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소를 하도록 밖에서 청소해야죠. 그죠? 안에서 주방에서 뺑뺑 돌려서 이쪽으로 나가게 한다 그러면 이 안에서 뚫는 작업은 상당히 힘들고 피곤하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관의 굵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맨홀 위치를 좀 볼게요. 자, 맨홀 위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집이 있고 정화조가 있고, 자, 맨홀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정화조 앞부분에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화조 뒷부분에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도면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맨홀을 정화조 앞에다 설치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가 있고 뒤에다 설치하는 구조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정화조가 부패 정화조다. 부패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만 받아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맨홀을 이 뒤에다 심게끔 돼 있어요. 정화조 변기 배관만 앞으로 오고 그 하수도 같은 경우는 뒤로 가서 연결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수합병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기계를 설치하죠. 브로와를 설치해서 공기를 밀어넣고 부패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맨홀이 앞으로 들어와요. 그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도면에 오수합병 정화조인지 안 그러면 부패 정화조인지에 따라서 맨홀 위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도면을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자, 건물에서 밖으로 나와 가지고 꺾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배관을 뭐 어떤 집들 그래요. 막 여기서 주방에서 나와 가지고 땅속에다 묻어 가지고 막 여기까지 그냥 옵니다. 이렇게 하수 뚫어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뚫어 먹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요. 일직선으로 가는 자리마다 맨홀을 하나씩 묻어주란 얘기죠. 그리고 맨홀을 묻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데는 그 소재구라고 그래가지고 소재구를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너무 구간이 길다 그러면 하나 더 설치하든지. 그러면 소재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뚜껑이 달려가지고 배관에 T자로 써서, 그죠? T자로 써서 여기다 소재구를 그러니까 소재구 설치하면 뚜껑만 열고 기계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 엑셀 배관을 집어넣든지 뭐 집에서 막대기를 쑤셔넣든지 뭐 흔들 수 있던 뭐 에어로 쏘던 스프링으로 뭐 흔들던 고압 세척을 하던 세척할 수 있는 배관의 구조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후 관리가 안 돼요.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왜 맨홀이 필요한지 알겠죠? 맨홀이 왜 필요하고 소재구가 필요한지.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집을 지어놓고 내가 편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주방 안에서 싱크대가 막혀가지고 싱크대 뚫는 분들이 막 집안에 들어와서 막 녹슨 스프링을 가지고 쑤셔대고 해서 주방을 뭐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돈만 받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치밉니까? 아주 막 건설업자 만나면은 막 욕을 엄청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새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 설비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는 거를 보고,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작업을 안 하면 서로 조언을 하고 이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대부분 분들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돈 주는 사람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겠어요? 고집이 있는 사람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같은 데 이런 데들은 전부 설비업자가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셔요. 도면에 의해서. 하지만 이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도면이 거의 없어요. 설비업자 재량에 맡기니까 그분들이 말 그대로 쉬운 대로 일을 하고 자재 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일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관리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집주인분들이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원하는 대로 좀 해서 사용을 하고 하면 좋잖아요. 나중에 관리하기 좋고 내가라도 뚫을 수 있고 편하게 쓸 수 있고 이런 것들. 사실상 설비 잘못해 놔가지고 그 뭐 화장실 물을 내렸는데 안 내려가더라. 뭐 차 올라오더라. 끄떡하면 막히더라. 뭐 끄떡하면 새더라. 참 힘들잖아요. 힘들어. 저희도 그 시내에서 일을 하면서 큰 건물을 짓고 그러면 건물 짓는 분들한테 그래요. 다른 거 다 외부 업체도 이렇게 서울 사람을 데려다 시키든 부산 사람을 시켜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설비는 될 수 있으면 보령 사람을 써주는 게 낫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 설비원 사람을 아는 사람을 시켜줘야 그분이 와서 관리도 하고 나중에 왜 이렇게 공사했냐 얘기도 하고 만약 문제가 있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봐달라고 하게 해요. 대부분 전기 같은 경우는 한 번 해놓으면 거의 뭐 손볼 일이 거의 없지만 설비 같은 건 그렇지 않아요. 물 배관의 수평 구간도 봐야 되고 그죠? 또 막히는 부분들이나 새는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긴 했는데 다음부터는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